아이고, 나는 그 와중에 또 왜 쭉이 나오지? 갓보다 큰 쭉이요? 붙기는 잘 붙는데, 뭘까? 이것도 낙하산 핀 것 같은데? 그치? 참 국들하나다. 놔. 여기다 내야겠네. 빨리 광고를 해줘야 이쪽에서 빼지. 그물이요? 뺄게. 지금 채비는요, 외줄채비인데요. 외줄채비에 스토퍼 고무를 채서, 이게 참돔 낚시할 때 쓰는 스토퍼 고무예요. 이거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밀으면 올라가고, 이렇게 단차를, 갑오징어가 나오면 약간 밀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쭈꾸미가 나오면 약간 내리면 돼요. 채비 운영법은 굉장히 쉬워요. 안녕하세요. ONTV의 이종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갑오징어 낚시할 때, 그 외줄채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저는 외줄 유동채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 좀 보시면, 좀 깊은 수심에서 주로 많이 그 외줄채비가 잘 통하거든요. 저는 이제 가지채비를 많이 쓴다 그랬는데, 수심이 20m 이상 되면 저도 이 외줄채비로 바꿉니다. 여러 가지 가지채비 운영도 이유가 있겠지만, 그보다도 이 외줄채비에서 유동으로 조절할 단차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 훨씬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걸 씁니다. 자, 저는 이제 현직군이에요. 쉽게 해서 우리 지역에서 제가 참 복이 많은 건지 저희 지역에 그 갑오징어 쭈꾸미 뿐만 아니라 모든 어종이, 효율성 어종이 다 들어오죠. 그랬다가 요즘 다 빠지고 올해는 약간 좀 길어졌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주로 이제 9월 금어기가 풀린 9월부터 11월 달까지 사용 중에 갑오징어를 잡을 때 주로 많이 활용하는 채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언제 어디서가 좋으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심이 낮은 쪽보다는 깊은 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수심이 깊을 때 저는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점이 또 하나 있어요. 자연스러운 유형은 아니지만 낚시 우리가 얘기하는 로드 끝 초리대를 활용해서 액션을 줄 수 있죠. 요즘 쉐이크 액션이라고 표현하대요. 저희는 그냥 아리랑 액션 그 다음에 장단에 맞춰서 그런 액션이라고 옛날에 표현했던 기억이 나는데, 자, 그 액션을 주기가 굉장히 좋아요. 자, 매듭은 똑같습니다. 길이는 이건 자기가 편하게 쇼크리더 맨 분이나 아니면 직결로 맨 분이나 똑같이 이 길이는 본인이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은 굉장히 길게 하는데 또 짧게 하시는 분도 있죠. 저는 굉장히 길게 합니다. 대략 한 40cm 이상 그렇게 길게 하는데요. 그보다 어떤 때는 한 60cm까지도 이렇게 줍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채비 운영이 편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자, 이거는 또 바닥을 찍어서 이동도 가능하지만 살살살 끌고 갈 수도 있죠. 바닥이 지나치게 거칠지만 않다면, 자, 바닥층이 대략 이렇다면 어느 때는 모래 자갈이 섞여 있는 데가 갑오징어가 많을 때가 있고요. 그 갑오징어가 많이 모이는 이유가 있어요. 그 지역에 먹이가 좋을 때입니다. 간단하게 해서 9월달, 여러분들 낚시해 보시면 알지만 9월이나 10월 중순까지는 주로 갑각류를 공격을 해요. 그래서
바닥에 붙어 있는 새우, 게, 특히 그래서 여기는 갑오징어가 많거나 쭈꾸미가 많으면 그 다음에 뭐가 없느냐면 저게 없어요. 그 꽃게가 양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근데 그게 그 어느 정도 그 낚시를 하든 아니면 온도, 특히 온도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온도가, 이 보령권의 온도가 겨울 온도가 굉장히 춥고 수온이 낮고 얼음이 들어올 정도로 수온이 낮다면 그 다음에 굉장히 양이 줄어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10월 중순 되면은 깊은 물로 빠진다.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있습니다. 수심이 낮은 측에도 있어요. 오로지 얘네들은 18도를 기점으로 18도씩 기점으로 이 위에서는 활발한 먹이 활동을 하고요. 18도 밑으로 떨어지면 급격히 떨어집니다. 20도에서 활발한 입질이 들어왔다면 18도로 내려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요즘 불과 일주일 전까지 18도였어요. 그러면 일주일 전에 가신 분들 많이 못 잡은 거 분명히 아실 거예요. 먼 바다는 더 못 잡죠. 처음에는 20도쯤에 있을 때 먼 바다가 대략 18도, 거꾸로 더 차가울 때가 많아요. 여기는 해류가 물이 돈다 그래요. 돌아서 온도가 높았다 낮았다가 굉장히 심하다 그럽니다. 보령권이 18도인데 군산권이 17도일 때가 있어요. 거꾸로. 자, 그럴 때도 있고요. 자, 이거는 먼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대략 18도 밑에서는 자, 20도에서 예를 들어 100마리를 잡았다. 18도에서는 50마리도 못 잡아요. 그 다음에 16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있어요, 분명히. 왜냐하면 등짝 같은 데 뛰어나와요. 입질을 받아서 잡는 것보다, 그러니까 마리수가 급격히 줄죠. 이때 뭐가 나오죠? 18도에서 16도 뻘쪽에 딱 가면은 낙지가 나옵니다. 이제 낙지는 더 추위에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낙지가 주로 많이 나오죠. 이렇게 해도 낙지가 붙어요. 자,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 단차를 높이 30cm 이상 있을 때 갑오징어를 잡기 위해서는 이걸 많이 띄우죠. 20에서 30을 띄웁니다. 어느 분은 한 40까지 띄우는 걸 봤어요. 자, 요거를 쭉 올려서 여기 팔로마 매듭법으로 하면 고정이 되지만 제가 지금 여기 가져왔는데요. 자, 이거 보이실 겁니다. 자, 지금 요거는 대략 한 50cm가 약간 넘지 60cm 되겠네요. 자, 요 길인데, 자, 보면은 밑에 봉도루에 핀도레 가장 작은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여기인데요. 자, 이건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이제 참돔 낚시를 다니는데요. 자, 채비 유실을 막기 위해서 찌가 굉장히 비싸요. 한 2만원씩 하니까 그 유실을 막기 위해서 요거를 채우는데, 자, 이렇게 채우는 겁니다. 위에 팔자 매듭 쪽으로 핀을 끼우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다시 위쪽 스토퍼 고무를 채웁니다. 자, 이렇게 채우면 이렇게 고정이 되죠. 자, 이때 후킹 할 때 이게 밑으로 안 빠져요. 이게 빈도레를 밑으로 끼우면은 이 밑으로 자꾸 내려가요. 아니면 이 고무도 빠져요. 근데 위에다 끼면은 잘 안 빠집니다. 이것도 작은 게 있는데 작은 거는 세게 후킹할 때 이게 많이 움직여요. 그런데 이거는 잘 안 움직여요. 자, 이렇게 해서 요 위로, 자, 갑오징어를 잡기 위해서 지금 활성도가 굉장히 좋아요. 그럼 이런 정도 차이를 주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직접 연결해 보면, 자, 올해 제가 이제 이 보라색 계통 아침에는 주로 동 뜨고 바로부터 보통 9시까지는 주로 이걸 많이 쓰는데, 갑오징어는 두 종류의 특징이 뭐냐면은 생맹이에요. 색을 못 보고 파장을 보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색을 반응하느냐? 오전에 자외선량이 많을 때 이 보라색이 훨씬 더 자극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색깔로 따지면 빨주노초 파란 보였는데 그 보라색 쪽이 자외선량이 자외선 쪽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유독이 더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띄워도 갑오징어가 딱딱 붙습니다. 자, 그리고 잘 안 붙는다. 이제 내리면 돼. 그대로 끄집어 내리면 됩니다. 우리가 이게 움직일 정도로 후킹은 안 하거든요. 자, 그리고 보통은 이제 수정봉돌 사용하시는데, 자, 요거는 이제 축광 코팅이 된 거죠. 발광체를 코팅을 한 건데, 이걸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흐린 날만 사용을 하는데요. 자, 이렇게 사용하신 분들이 이상하게 후킹하면 떨어지더라. 잘 떨어지더라.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때는 이걸 내려주세요. 내려서 이 높이까지 맞춰줍니다. 맞춰주고 후킹을 할 때 붙었다고 생각할 때 바로 후킹하면 자, 이 상태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보통 수평얘기가 되니까 이렇게 되는데 바로 후킹하면은 주로 공격하는 데가 이 중간인데요. 중간 눈 쪽 위 이 부분을 주로 공격을 해요. 이 밑에 잘 안 붙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갑오징어가 자, 이런 식으로 딱 붙었다면은 어떻게 바로 후킹해버리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저 붙은 느낌이 들었어요. 살짝 들으면 어떻게 돼요? 차렷 자세가 되죠. 그죠? 자, 여기뿐만 아니라 자, 이 흐린 날이나 어느 날은 바로 여기에 많이 붙습니다. 이럴 때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 뭐냐면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늘이 내려오죠. 자, 내려온 상태로 이 바늘에 닿죠. 그러니까 자, 입질이 들어와서 이건 서 있고, 자, 이건 이렇게 서 있는 상태예요. 서 있는 상태고 지금 현재 여기에 붙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딱 붙었을 때 위에서 낚싯대에서 살짝 들어줘요. 이만큼 정도 대략 30cm 정도 들어도 안 떨어져요. 거의 안 떨어져요. 그러면 들으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아래로 내려와 있죠. 그때 후킹합니다. 자주 떨어질 때 후킹해서 빼보면 어디에 붙어 있냐면 갑오징어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있다면 밖으로 걸려 나오죠. 그렇게 해서 잡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해서 떨어진 게 2, 30개 될걸요? 맞죠? 자, 2, 30개 될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은 그거 들었다가 후킹했을 때 대략 그 중에 반만 잡아도 10마리 이상 더 잡잖아요. 자, 그런 방법입니다. 자, 가지채비도 마찬가지예요. 가지채비도 이 길이를 같이 한다 그랬잖아요. 40cm 이상 도는 가지채비도 같을 때 어떻게 돼요? 들으면 애기가 내려와서 여기 오고 채비 정렬이 되죠. 그때 후킹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봉돌에 붙었던 추에 붙었던 갑오징어든 아니면 쭈꾸미든 낍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쭈꾸미 같은 경우는 머리에 끼어 나오죠. 자, 머리에 끼어 나올 수 있나요? 우글우글 많아서 끼어 나올 수는 있지만 정상적으로는 머리에 끼어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들었다가 그때 후킹을 하면 그때는 낚싯대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수평을 안 돕니다. 내립니다. 자꾸 후킹해서 떨어지면 내려요. 이만큼 들어줘야 되니까. 그래야 나머지 체주는 높이가 나오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마리수를 더 늘리는 거고요. 사실 낚시를 이 지역이야 뭐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멀리서 오시는 분은 여기 뭐 선비도 있지만 또 도로 또 기름값, 톨비 이런 거 계산하면 많이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조가가 조금씩 많은 사람들은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런 것까지도 아주 섬세하게 세세하게 다 활용하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 이제 저한테 배우신 분들의 얘기가 그 후킹이 잘 안 돼가지고 반사적 후킹. 그러니까 바다에서 낚시를 오래 안 하신 분들, 특히 이제 참돔 갈 때 이제 그때는 후킹 안 하거든요. 참돔은 그 타일라바를 할 때 물고 들어가면 살짝 폴링할 때 물 하면 상관이 없지만 끌어올릴 때 그 참돔이 딱 붙으면은 그냥 잡당기면 다 빠집니다. 그런데 살짝 주면은 받아먹어요. 그런 것처럼 그런 정도로 여유를 가지고 붙었을 때 흥분하지 마시고 여유를 가지고 지금 붙었다. 아까 떨어졌지? 그러면은 자, 이거를 약간 끌어올려서 자, 이렇게 벌어진 놈이 여기에 붙었으면 다행이지만 요 밑에 자주 붙을 때 얘기입니다. 자, 애기에 붙지 않고 몽깃돌에 붙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면 살짝 들어도 여기도 안 떨어져요. 여기 붙어 있는 것도. 그 다음에 후킹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걸 습관을 들이면 더 많은 조과를 볼 수 있어요. 자, 단차를 맘 놓고 조정할 수 있는 것. 갑자기 여기는 갑오징어가 안 나와. 그래가지고 쭈꾸미만 주로 나와요. 그럼 바탕 내림집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몽깃돌에 맨 거 똑같아지죠. 자, 그 다음에 갑오징어가 나오는데 높이 뭐 예를 들어 물살이 자 조간대가 아니고 본류대가 물이 죽죠. 서해 같은 경우는 물 박힐 때 죽습니다. 내만 쪽은 어떻게 되냐면 자 지금 12시에 정조다. 그러면 정조에 바뀌어요 그대로. 그러나 여기서 삽시도권 딱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시간 내지 2시간 40분 후에 바뀝니다.
이 관성이 있나 봐요, 물도. 그래서 그거 생각하시고 배를 밀어주지 않는 배들, 저는 이제 안 밀어줄 때 훨씬 많이 잡아요. 밀어주면은 주변 사람은 엉켜도 못해요. 그 채비를 착수하는 방법들이 다 틀리니까,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 보고 눈치 봐가면서 같이 넣는데도 엉켜요. 뭐 저 끝에 있는 선 위에 있는 사람하고 엉키고 선 수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엉키고. 그래 배 밀어줄 때는 저는 굉장히 고생을 하는데 안 밀어주면은 그게 훨씬 적거든요. 자, 그때는 이걸로 조정을 하는데, 물살이 어느 정도 아주 센 곳이 아니라면 올려주는 게 훨씬 유리하고요. 좀 세면 내리면 돼요. 자, 저 같은 경우는 대략 이런 정도, 이게 몇 cm 될까요? 한 30cm 되겠죠? 자, 이런 정도 올려서 합니다. 자, 올해 유난히도 올해 이 내추럴 계통이 잘 붙었어요. 이건 뭐 잘 아시지만 짝퉁이죠. 짝퉁인데, 자, 요런 상태로도 잘 붙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바닥에 닿고 이렇게 뻑뻑뻑 아주 활성도 좋을 때는 찍고 옮기고 찍고 먹을 시간을 줘야 돼요. 어떤 분들은 너무 빨리 옮겨서 따라오지를 못해가지고 히트가 안 되는 경우도 더 많습니다. 자, 그러나 이거를 좀 있다가 털고 또 옮겨서 조금 있다가 털고 털 때 우리가 쉐이크 액션이라고 표현도 하는데, 그거는 그렇게 빨리 안 해도 붙습니다. 자, 막 여러 번 하면 정신만 헷갈려요. 더 헷갈리고 붙었나 안 붙었나도 잘 감각이 없을 때가 있으니까 적당히 해줘도 이게 안에서 물속에서는 분명히 유영을 합니다. 이렇게 움직임이 있어요. 자, 이 외줄채비의 장점을 활용하실 적에는 바로 유동 외줄채비로 사용을 하시면 훨씬 더 주가 차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생각보다 심한데 또 제가 이 얘기하면은 또 혼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온도가 왔다 갔다, 지금은 11월 달에는 19도, 20도에서 16도가 이렇게 많이는 안 벌어지고요. 0.5도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물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그 날씨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래서 어제까지 잘 잡혔다 오늘 하나도 안 잡힐 때도 있고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다만 분명한 거는 요 기점으로 밑에는 급격히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럴 때 좀 더 내리시는 게 나아요. 예, 아주 수온이 낮을 때는 오히려 띄우는 것보다 좀 내리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워낙 그때그때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요. 그렇죠. 어떤 분이 그렇게 질문했어요. 정답 없지 않아요? 맞아요. 정답이 없어요. 그런데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눈치도 빨라야 됩니다. 누가 같이 가신 분 중에 잘 나온 두 마리 이상, 한 마리는 우연히 잡을 수 있죠. 근데 그분이 연거푸 두 마리 잡았다. 그러면 그건 분명히 그 사람의 채비가 훨씬 그 현실에 지금 딱 맞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면은 훨씬 더 조화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외줄 유동 채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어요. 어쩌면 올해 끝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된 이유가, 저는 이제 현직군이다 보니까 생활낚시를 굉장히 많이 다니거든요. 참돔낚시서부터 감성돔, 농어, 그리고 저는 우럭을 제일 못 잡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갈치낚시를 해요. 갑오징어나 쭈꾸미는 또 가에서 워킹하는 포인트가 많이 줄었어요. 섬에 들어가면 가능합니다. 저 원산도 또 굉장히 워킹 포인트가 많고요. 또 호도나 녹도 이 안쪽으로는 섬마다 부두가 물이 빠지지 않는 곳, 즉 간조 때 부두 바닥이 드러나지 않는 곳이면 다 나와요. 다 나오고 심지어는 대천항까지도 나와요. 그런데 지금 도보로 가해가 잘 안 나오죠. 그거는 이제 원래 나오던 곳이 다 없어졌습니다. 전부 개발을 해가지고 없어져서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워킹으로 오시려면은 차라리 원산도로 들어가시는 게 낫습니다. 원산도. 그리고 또 배를 타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제 선장님들이 눈치를 한번 보세요. 만약에 지금 18도 미만인데 먼바다로 나갑니다. 그러면 주가가 떨어집니다. 발전소 주변에 훨씬 유리해요. 그 이유가 있어요. 발전소 주변에서는 따뜻한 물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가 고무보트를 이용해서 들어갈 때는 그 주변 수온을 측정해서 수온이 18도가 딱 나오는데 너무 100% 나와요. 온도가 낮은 온도에서 조금이라도 높아지면 활성도가 좋아지는데,
높은 온도에서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활성도가 급격히 떨어져요. 자, 그거는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베이크드 피쉬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분명히 자기들이 먹이를 삼는 주로 그 베이크드 피쉬 또는 갑각류, 새우 뭐 이런 것들이 그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계속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외줄채비 중에 단차를 유동으로 움직일 수 있는 채비로 활용법, 그 다음에 요거 매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고맙습니다.